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였어요. 사실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긴 했지만 다니던 회사가 제 적성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올린 직후에 그만두었었고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저도 왜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꽉 막혀있는 조직 생활의 생리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죠. 뭔가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겠거니 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전업주부로도 벅차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차남이었고 아주버니가 저희보다도 훨씬 늦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저 시댁과의 관계도 무난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니 결혼 상대자가 교수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니는 회계사이셨고 법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교수인 아주버니의 결혼 상대자가 개인 사무실을 차려준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세상에 우리 집에 복동이가 넝쿨째 들어왔지 뭐냐. 교수에다가 부잣집 딸이라니. 혼수로 사무실도 차려주고 집도 사준다고. 아주버니가 회계사인 전문직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형님은 참 대단했어요. 아주버님보다도 3살이나 연상인 것 말고는 모든 게 화려했으니까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교수였고 그것도 돈 많은 집의 딸이었고 혼수도 제가 기죽이게 잘 해왔더라고요. 저에게도 명품백을 선물했고 남편에게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외모도 고급스럽고 우아했으니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해서 장남 며느리처럼 행세를 하고 살았으니 계속 그런 줄 아셨어요. 형님 아주버니와 결혼식 올린 후 제사가 다가왔어요. 이제 갓 결혼한 새 식구라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셨으리라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제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어머니께 묻는 말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퇴근해서 봉다리랑 천천히 오면 된다. 공부만 했던 네가 이런 건 해보긴 했겠니? 시어머니는 교수의 며느리가 이런 주방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저에게는 이것저것 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셨죠. 형님의 아주버니와 결혼해서 시집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저 시댁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해서 불만은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막 부려먹건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여도 여자가 살림만 야무지게 잘만 한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중간하게 직장을 다닌다면서 그만큼 돈을 쓰고 규모있게 살림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헛것이라고 하셨던 분이었고 제가 살림하는 손끝이 야무지다고 칭찬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교수 며느리를 보시더니 저와 너무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님이 교수라는 사실을 떠나서 갈 시집은 새댁이라서 이것저것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설거지도 시키지 않으시고 저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굳이 하겠다고 주방에 들어오는 형님을 애써서 막아서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런 곳에 들어올 때가 아니다. 이런 곳은 나나 네 동서나 하는 일이야. 어디 교수가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니? 형님은 저 혼자서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찾아 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네 동서는 늘 해왔던 일이다. 집에서 살림만 해온 사람하고 밖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겠니?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좀 쉬어라. 밖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자 형님은 저에게 눈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함께 아주버니와 남편과 과일을 먹더라고요. 아무리 새 식구라서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같은 며느리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니를 불렀어요. 아주버니, 제가 설거지를 혼자서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팔쩍 뛰시더라고요. 예,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니? 어머니,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못 쉬고 일만 했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느라 죽도록 일만 했으니까 이젠 저도 쉬어야죠. 애들 얼굴 한 번도 못 봤네요. 아주버니, 형님은 새 식구라서 어머니가 주방 일을 못하게 하시니까 대신에 아주버니가 뒷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자 남편과 아주버니가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오니까 시어머니가 냅두라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참 유별나다. 너야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 않니?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오늘은 새아가도 들어와서 첫 제사인데 꼭 새신랑을 시켜 먹어야 되겠니? 어머니, 저도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꼭 참고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저에게 쉬어보란 말씀 한 번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집에서 살림인 하는 주제에 교수나 회계사인 사람과 같니? 네? 같지 않으면 저 같은 전업주부는 사람도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말에 짜증이 나서 말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지켜보고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입 닥치지 못하니? 너는 늘 주방 체질이 아니었어. 너도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구나. 별스럽네. 남편이 제게 와서 눈치를 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래서 제가 벗은 앞치마를 아주버니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형님이 설거지를 못하면 아주버니라도 뒷정리를 해주셔야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라 제 몸은 제가 챙겨야겠네요. 라고 하고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택자로 누웠어요. 정말이지 몸도 너무 힘들었는데다가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스트레스까지 왕창 받았어요. 교수 며느리를 보시더니 전업주부 며느리가 눈에 양도 안 차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하냐? 아까 김치거리 배추를 내가 절여놨다. 어서 김치 담아라. 그래야 애들이 갈 때 들려서 보낼 거 아니냐? 네? 저보고 형님이 가져갈 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딸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언제 김치라도 담아 봤겠니? 너는 그래도 김치 담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어서 일어나서 빨리 김치 담궈라. 설거지는 네 신랑이 했으니까 김치랑 반찬거리랑 한꺼번에 딸려서 보낼 테니까. 어머니, 저는 형님과는 다르게 가난한 집의 딸에다 전업주부라서 형님 김치나 담그라는 말씀이세요? 전업주부 좋아하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자랑이냐? 할 일 없고 시간도 많은 네가 네 형님 김치나 담궈야지 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못해요. 어머니도 살림만 하시는데 시간도 많은 어머니가 김치 갖다 바치세요. 그리고는 이들을 챙겨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구시렁구시렁 대는 소리를 꼭 참고 나와버렸고 남편에게는 다시는 시댁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1년이 넘게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고 남편만 갔습니다. 형님과 비교를 하면 차별받느니 가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아주버니보다 3살이나 연상이었던 대학 교수였던 형님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주버니와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던 것은 아니었고 5살짜리 아들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 아주버니에게 들통이 나게 되자 그냥 다른 남자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네요. 참 돈도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게도 대학 교수이면서도 돈으로 싸매고 처발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했어요. 그 5살짜리 아들도 유부남의 자식이어서 적당히 아주버니를 속이고 결혼한 이후에 입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아주버니가 파헤치는 바람에 아예 헤어질 각오로 대놓고 바람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속이고도 당당하게 바람을 핀 형님은 아주버니 헤어지겠다고 아주버니를 몸만 쫓아냈고 아주버니는 사기 결혼으로 고사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런 시끌사끌한 시댁 사정에도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수십억을 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 사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저에게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그 말을 남편에게서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당장에 제대로 눈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였던 형님을 쳐다보던 그런 눈이었다는데 저는 관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두고 돈에 눈이 멀어서 차별하던 시어머니가 이젠 제가 돈이 있어 보이니까 눈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참 웃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